게임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희소성이 있는 아이템은 NFT 매출이 잘 나옵니다. 유행하는 게임을 시리즈로 가지고 있다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게임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유저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아니면 여기에 엔터까지 연결돼 있어가지고 NFT를 더 판을 키울 수 있다라던가 이런 게임주들이 많이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게임주들이 지금 엔터사를 인수하려는 곳들도 있습니다. SNS형도 볼게요. 여기 뭐 제페토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현실과 다른 로망을 실현합니다. 여기서 멋진 집, 멋진 차, 멋진 패션, 멋진 직업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굉장한 모방 효과를 하는 거죠. 제가 저거 멋진 거 아이템 샀으니까 나도 사야지 막 하게 돼요. 예전에 싸이월드 때 도토리 사가지고 음악 따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게 뭐야? 라고 했는데 다 달고 있더라고요. 다 하게 됩니다. 모방 효과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한 명이 소비를 시작하면 다 따라서 사게 된다. 이거고 시공간을 넘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이 있죠. 글로벌적인 인맥을 만들 수 있다. 이제 뭐 나중에 회의를 한다라던가 친구를 사귄다던가 할 때 굉장히 유리할 거고요. 뭐 인플루언서를 모여서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게임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군중 심리를 만들어줍니다. 같이 노래하고 공연하고 뭐 강의를 할 수도 있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사람은 군중에 포함되려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군중이 되면은 개별과 다른 판단을 하고 다른 사고를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타라든가 인플루언서가 여기에서 메타버스 안에서 또 새로 탄생을 하면서 이제 아마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NS형의 가장 큰 장점은 익명성을 기반한 만남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현실에서 못하는 형태의 뭐 질문이라든가 호의를 표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현실보다 인터넷상에서 댓글의 수위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느끼는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익명성이라는 가면 때문에 더 과감한 행동을 하고 있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프로젝트 팀을 구성할 가능성도 많아요. 그리고 뭐 여러 회사라던가 여러 국가들과 이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대사들, 멘트들이 직급이라던가 이런 거에 상관없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주장들을 다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회의에서 더 많은 의견들이 자유롭게 쏟아지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회의도 많아질 것 같고 여기서 미팅도 많아질 것 같고 아니면 이제 가상 오피스를 만드는 경우도 있겠죠. 실제로 직방이 하고 있는데 가상 오피스에서 출근하라 해서 집에서 이렇게 했는데 다 해서 화면 나와서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솔직히 저는 아직 이해는 안 가는데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다양한 NFT가 판매가 되는 거고 엔터, 미술, 교육 등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거울 세계형이에요. 지구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서 가상과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어스에서 가게, 땅, 건물마다 NFT 주인을 따로 판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유명한 가게에 갔는데 실제 주인은 저 사람이지만 NFT 상으로 주인은 나인 거예요. 그러면 왠지 뭔가 갖고 싶잖아요. 저 가게 주인은 한 명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매매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구글어스에서 매매가가 이렇게 뜬다면 구입하고 싶지 않을까? 서로 사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을 때는 구글은 굉장히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서2라는 게임이 이렇게 지구를 복사해가지고 부동산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걸 왜 사냐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샀습니다.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사람들의 소유욕이 경제 효과를 낳는 거죠. 그래서 거울 세계형은 사람의 그 소유욕, 갖고 싶다라는 욕망을 던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형식으로 갈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증강현실형 같은 경우는 이제 AR 글래스가 꼭 필요해요. 이거랑 연동을 해야 돼요. 교통, 쇼핑, 뭐 레저, 생활 편의, 의료와 연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이게 실용적인 범위는 증강현실형의 메타버스가 굉장히 커질 거다라 봐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도 이 증강현실형에서 AR 글래스를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요. 뭐 구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이제 이게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게 스마트폰을 대체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AR 글래스를 딱 튀고 나면은 페이스북에서는 이제 시각과 연결을 해서 신호와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은 쳐질 수 있게 가상 키보드를 만들어주고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이 필요가 없죠. 뭐 AR 글래스를 끼고 쇼핑을 하게 되면 제품 정보라던가 가격 비교, 주문, 배송, 결제가 다 된다 라고 하면은 이제 나는 물건을 사서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냥 한번 매장 가서 싹 물건 보고 나면은 다 집에 와서 다 배송이 다 와 있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아니면 사이클을 타다던가 달리기를 하면서 운동을 하는데 그러면서 업무를 볼 수도 있고 인터넷을 할 수도 있고 뭐 통화를 할 수도 있고 메신저를 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편리하겠죠. AR 글래스를 낀 상태에서 운동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정보들이 다 빅데이터로 흡수가 되겠죠. 사람들의 동선, 이동거리, 운동의 양들, 뭐 건강 상태 이게 다 흡수가 되면은 이제 뭐 구글, 애플, 뭐 삼성, 페이스북 이런 데들은 의료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AR 글래스에서 이미 벌써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다 알고 있는 거죠. 당신 위험한 것 같다. 당신 맨날 가는데 보니까 크리스피 도넛, 던킨 도너츠 이런 데만 가는데 너 이렇게 살다가는 5년 안에 병원에 누워야 된다. 이런 시그널들이 다 뜨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앞으로 큰 판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메타버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수혜를 볼 거 아니에요. 세 군데로 크게 나누자면은 NFT, 그래픽, 플랫폼 이렇게 세 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NFT를 열 수밖에 없어요. 메타버스를 여는 이유는 결국은 NFT를 팔고 코인을 팔아서 돈을 번다는 얘기거든요. 페이스북도 이제 DM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요. NFT가 나오면 당연히 코인이 유행할 거고, 코인이 크면 당연히 가상화폐 거래소가 커지겠죠. 가상화폐 거래소가 커지다 보면은 실물 은행도 가져가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NFT를 손댄 다음에 코인에도 손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분을 인수한다던가 은행의 지분을 인수한다던가 하면서 점점점 금융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결국 메타버스도 금융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픽으로 보면은 되게 투자할 곳이 많죠. 맨 처음에는 뭐 그래픽 카드, 다양한 그래픽 성능이 떨어지는 메타버스도 많이 나오겠지만 점점 경쟁이 치열해질 거예요. 아마 메타버스 기업들이 몇 년 동안은 수익을 못 낼 겁니다.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남는 회사는 저는 한 3개 정도 보거든요. 그 사이에서 엄청난 그래픽 경쟁을 하겠죠. 그래픽 카드가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그래픽이 올라가면서 CPU도 올라가야 될 거고, 메모리도 엄청 많이 좋아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을 빠르게 올리려면 이 상태에서 저장하는 형태가 아니라 다 클라우드로 올려야 될 거예요. 클라우드로 올려서 클라우드에서 돌릴 겁니다. 게임이라던가 이런 메타버스들을. 그러면 휴대폰이나 AR 글래스 상에서도 굉장히 잘 돌아가겠죠. 그럼 클라우드 사업도 커질 거라 보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게임 엔진 회사들도 있는데 이 회사들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아니면 뭐 CG라던가 VFX 가상현실 꾸미는 회사들, 위직 스튜디오라던가 뭐 덱스터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미래가 있겠죠. 물론 우리나라 회사들 말고 미국에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회사들도 주목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플랫폼이에요. 플랫폼들 보면은 이제 점점 메타버스 진출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뭐 네이버라던가 카카오라던가 페이스북이라던가 이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워낙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로 진출할 때 굉장히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또 많은 가입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중소형 플랫폼들을 막 인수해 나가면서 계속 빅데이터들을 더 뭉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SNS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들도 유리할 거라 보고 있고요. 엔터테인먼트를 더 인수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제 초상권 NFT랑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작사, 드라마 제작이라던가 영화 제작을 해서 되게 유행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 만약에 오징어 게임에 대한 판권을 가지고 있었고 뭐 이런 걸 제작했었다, 초상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를 NFT화해서 이제 SNS 형태로 돌렸으면 굉장히 또 큰 매출을 낼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플랫폼들이 OTT를 하나 인수한다던가 제작사도 여러 개를 인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피인수 당할 만한 매력적인 기업들을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우선은 메타버스 언제 투자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지금보다 한 타임 뒤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누가 성공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경쟁자가 많을 수도 있고, 예전에 유투자법이라 그래서 신성장할 때 뭔가 새로운 사업이 등장했을 때는 작은 기업들이 여러 개가 등장하면서 엄청난 기대감을 주지만 막상 돈을 못 버는 시기예요. 엄청나게 퍼가 높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기업들도 많이 망해가지고 살아남은 몇몇의 기업들이 이제 슬슬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다시 또 퍼가 굉장히 낮아져요. 확률은 높아지고, 그러다 후기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진짜 몇 개 안 남았어요. 살아남은 소수의 기업이 정말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퍼가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늦은 거죠. 그래서 아마 중기에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모두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소수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확고한 지배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초기 투자에서는 아무래도 지배자를 맞출 수 있다라고 그러면 고위험 고수익 투자로 성공을 거둘 수 있겠지만, 내가 맞출 자신이 없다라고 그러면 한 타임 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예전에 다음 회사가 지금의 카카오죠. 2000년도 주가가 다시 원상 복구됐을 때, 만약에 2000년, 20년 전에 다음이라는 주식을 샀으면 원금이 되려면 2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올랐지만. 그래서 이 투자라는 게 초창기 때 투자하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플랫폼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 얘네들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한다라 그러면 플랫폼을 중심으로 두고 어떤 것들을 다 구축하고 있는 기업인지 보시면 되는데, 게임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게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플랫폼이 엔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강력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겠죠. 아니면 SNS를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가 되겠죠.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금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들을 가지고 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금융 기반, 뭐 NFT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플랫폼들이 이런 제국을 꿈꿀 것이다라 보는 거죠. 그럼 어떤 플랫폼이 매력적이냐라고 하면, 한국에는 당연히 카카오랑 네이버, 아니면 뭐 게임사 하나 정도, 이 세 개 정도가 굉장히 매력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하려면 이미 벌써 브랜드가 강력한 애들이 더 우승 후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미국에서는 페이스북,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강력한 플랫폼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이 세 개 회사가 가장 근접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메타버스 한번 싹 정리하면서 잊지 말고 나중에 대중이 또 관심이 떨어졌을 때 그때 오히려 퍼가 낮을 수도 있어요. 메타버스 훌륭한 기업이 막 PER이 10배, 11배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잊지 말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지금은 뭐 아쉽지만 너무 비싸서 참 아쉽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했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10분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두부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정리를 충분히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